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이 되는 과학적인 방법, 바로 마음 근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께서 밝히는 두려움 없는 삶의 뇌과학인데요. 우리는 왜 그토록 화를 내고 불안해하며 또 우울해할까요?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뇌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육을 단련하듯이 마음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는 단 하나, 바로 두려움입니다. 짜증, 분노, 질투, 시기, 걱정 등 겉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감정은 우리의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하고 보내는 공포 반응입니다. 수많은 부정적 감정을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도체의 공포 반응만 잘 다스린다면 모든 부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편도체의 오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치 멧돼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위협을 느끼면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둘째, 모든 에너지는 소화기관이나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에서 차단되고 근육과 심장으로 몰빵됩니다. 그 결과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호흡은 가빠지며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인의 뇌는 안타깝게도 시험지를 멧돼지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부조화인데요. 우리의 뇌는 수능시험, 면접, 직장 상사의 꾸지람 같은 현대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을 마치 생존을 위협하는 멧돼지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일시적으로 IQ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뇌는 근육에만 힘을 주고 머리를 멈춰버리는 이 악순환이 바로 시험 불안과 수행 능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는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편도체는 무의식의 영역이라 긴장하지 말자라고 아무리 되뇌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체 피드백은 다릅니다. 몸이 긴장하면 뇌는 위험해라고 판단하지만 반대로 몸을 이완하면 뇌는 안전해라고 판단하여 편도체의 경보를 끕니다. 편도체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바로 신체 반응입니다. 의식적인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보 표정 짓기입니다. 지금 즉시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턱의 어금니를 꽉 깨물지 말고 툭 떨어뜨리세요. 둘째, 잔뜩 올라간 어깨의 승모근을 바닥으로 툭 내려놓으세요. 셋째, 눈에 힘을 풀고 멍한 듯 편안하게 뜨세요. 이것이 바로 현자의 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에 힘을 빼고 툭 내미세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의 본질은 바로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나의 체중이 엉덩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발가락의 느낌은 어떤지 등 내부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주의력을 외부의 걱정에서 내부의 감각으로 돌리는 순간 편도체는 즉시 안정됩니다. 걷기 명상으로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거나 식사 명상으로 맛과 씹는 느낌에 온전히 집중하고 수영이나 운동을 할 때는 물의 저항과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신체 반응은 편도체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면 당신은 24시간 전투 중인 것과 같습니다. 수면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 기본 상태이지만 불면은 24시간 전투 중인 만성적인 공포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면증의 정체는 마치 멧돼지가 옆에 있는데 잠들 수 있는 동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뇌가 여전히 비상사태라고 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잠이 생명의 기본 상태이며 깨어있는 것은 활동 상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신건강의 척도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자느냐에 있습니다. 술은 수면의 적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마침내 지능이 돌아옵니다. 전전두피질은 논리적 사고, 공감 능력, 문제 해결, 그리고 행복을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시소의 원리처럼 편도체가 안정화되어야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강력하게 불이 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뇌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6가지 마음 근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 특히 전전두피질을 강화하는 과학적인 훈련법입니다. 이 6가지는 바로 용서, 연민, 존중, 사랑, 감사, 그리고 수용입니다. 첫 번째 마음 근력은 바로 우아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감탄하십시오. 존중의 힘은 타인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거대한 자연을 볼 때처럼 사람을 볼 때도 진심으로 우아 하고 감탄해보세요. 우리는 인간 한 명 한 명이 우주 전체만큼 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실수에도 비난 대신 와, 그래도 여기까지 했네 라고 말해주며 자신을 존중하고 감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 마음 근력은 나는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똑똑해 라는 칭찬은 오히려 고정 마인드셋을 만듭니다. 우리는 나는 바퀴벌레가 아니야, 나는 소중해 라고 자기 연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특별하다는 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우월감, 열등감의 반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소중하다고 말하며 자기 연민을 키울 때
진정한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전 기술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 망치면 끝이야 와 같이 결과에 집착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IQ가 하락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결과보다는 내가 쏟은 노력과 과정에 집중할 때 뇌는 최상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양궁 국가대표들의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갈등을 금지하고 동료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존중할 때 집중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 근력은 화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스토리텔링이 만든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빈배의 비유처럼 안개 속에서 배가 부딪혀 화를 내는데 알고 보니 빈배였다면 화는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뛰어드는 차, 무례한 말투, 사실은 빈배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는 나의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이 바로 분노를 만듭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나만의 드라마 쓰기를 멈추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생존의 전제 조건입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며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마음 근력 훈련을 통해 두려움 없는 삶을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운을 비겠습니다.